최근 이란 대통령 사망 사고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중동 정세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중동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기자 알파고 시나 씨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함이 알파고 시나 씨씨까지가 성함이시고, 예. 그러니까 알파고 시나 씨씨 이렇게. 그냥 알파고 씨라고 하시면 예, 되세요. 알파고 씨. 그리고 저 여기서 예. 수정할 거 있는데 저는 중동 전문가 아니고요. 예. 중동 지역 전문 기자라고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은. 중동 지역 전문 기자요. 예,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학교들에서 많은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기아하셨죠? 예. 예. 2018년에 이제 주민증을 받았습니다. 예, 첫날이니까 어떤 기아 배경부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 소개부터. 예. 전 이제 20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예. 맨 처음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음에 외신 기자로 활동하다가 다음에 좀 정치적인 문제들 나와가지고 본국의 정치적인 문제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기화의 길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예. 2018년부터는 한국인이고요. 예. 지금 현재로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좀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란 라이시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 예. 접하셨을 때 예.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접하셨을 때 첫 느낌은 뭐였습니까? 이란의 알파고 씨. 보도 방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약간 암살로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의심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란에 애초부터 했던 그 보도의 방향을 보니까 예. 이란이 외부 탓을 했을 때의 그 보도의 그렇군요. 냄새 특성보다는 예. 그냥 뭐 단순히 국내적인 뭐 단순한 사고 그런 것 그리고 굳이 좀 약간 암살이 있다면 외부의 개입보다는 물론 그건 너무나 작은 이제 환율이긴 한데요. 예. 가능성이 너무 적긴 하지만 외부의 접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이란의 그 보도의 방향을 보시면 그 오랫동안 이란 보도들을 보시면 이란 사람들 좀 약간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몇천 년의 제국의 정통을 갖고 있잖아요. 예.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 예. 등등.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도 그렇고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으면 그 보도를 통해서 그걸 느껴져요. 쪽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헬기 추락 사고가 맨 처음에 터질 때도 이란 기사들에서 그걸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좀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역시 사실은. 다르군요. 그쪽 지역 전문 기자들이 보기엔 다르시군요. 그래서 그거 딱 느껴져서 이거는 나 단순히 사고인데 이란이 이걸 좀 약간 너무 쪽팔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국 분들을 물어봤을 때는 야 이거 CIA 한 거 아니야? 모사드 한 거 아니야? 하여튼 아니었고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역시. 더군다나 그 시신도 본인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튀르키예에서 왔던 드론이 좀 약간 도와줘서 발견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하여튼 처음부터 의심을 안 할 상황이 딱 있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모든 가능성을 두고 물론이죠. 있어야 되는데 첫 인상이 그랬어요. 예. 이란 보도도 언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십니까? 혹시? 예, 그리고 또 그것도 말씀드려야 돼요. 이 헬기 사고는 처음 아니에요. 전 전 대통령 아흐메디네자드 2013년에도 똑같이 북방에 헬기 타고 갔는데 또 헬기가 추락됐어요. 살아남았죠 그때는. 왜냐면 그때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그 이란이 예전에는 이제 중동에서 미국의 이제 찐 동맹국이었고 그래서 핵까지 같이 공동으로 했던 것들 한두 개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 하나도 이제 헬기 공장이었는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넬이에요. 같이 하다가 이제 미국이 빠졌죠. 미국 빠졌는데 그 부품들을 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란이 러시아랑 사이가 좋지만 79년 때는 이란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혁명도 많이 도와줬고 동맹을 했던 공산주의자들까지 이란 종교 혁명가들이 이제 숫자는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뭐 일서로 따지면 2만 명, 일서로 따지면 2천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혁명 저기 시절 때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소련의 사이가 좋아진 건 최근이니까. 그래서 이란이 좀 약간 신기한 나라예요. 이렇게 전밀 타격을 하는 너무나 앞선 기술력도 있지만 이렇게 미사일을 잘 만들긴 하지만 또 반면에는 이렇게 헬기에 있어서는 또
기술이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란의 모든 모습을 동시에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 헬기 정도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중에 그 돈도 많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일 최고 기종을 사서 굉장히 그렇게 다닐 것 같은데 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날 정도면 이 얘기를 해. 거기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제신 헬기도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한테 가지고 왔던 헬기들이 있는데 그 헬기들은 다 군사용으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그냥 단순히 운반이잖아요. 대통령이 수도에서 국경 도시 졸파이라는 도시였거든요. 저 그 도시에 갔었어요 예전에. 워낙 좀 약간 산악지대예요. 단순히 운반 목적이니까 굳이 좀 약간 군사력으로 더 급한데 그 제신 헬기를 더 필요한 데서 쓴 거죠. 왜냐면 이때까지도 뭐 중간에 뭐 고장이 나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뭐 그렇게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높이 안 날리면 되고 그래서 그동안 좀 약간 문제가 없었고 다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럼 기존에 썼던 헬기를 그냥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좀 신선한 게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야 최고 가져와 최고 제일 새거 좋은 거 이래가지고 쓸 것 같은데 이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가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보기에는 오케이 헬기가 있는데 이 헬기는 군사 헬기예요. 근데 난 단순히 운반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국방부가 쓰고 있는 헬기를 내가 운반에 있어서 왜 쓰겠어요? 왜냐면 가지고 왔던 헬기는 제신 헬기는 군사용 헬기인데 그리고 또 그건 좀 외교적으로 결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헬기 타고 갔던 거 뭐냐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랑 원래 사이가 나빴어요. 그리고 지금 하마네이 국가 지도자 있잖아요. 그분은 원래 민족적으로 아제리족이에요.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들이랑 얘기할 때는 아제리 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 말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적으로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이랑 최근에 있어서 사이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졌는데 그 좋아지는 것을 상징해서 공동으로 어떤 댐에 오픈식을 하려고 거기 간 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하고 예를 들면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한국하고 일본이 오래간만에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쓰는 기계를 타고 거기 가면 좀 약간 주어진 메시지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하메이니가 아제르바이잔 계열이군요. 최고 지도자가 인종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나 보죠.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좀 약간 편견인데 이란이 다민족 국가입니까? 일단 다민족 국가긴 맞는데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좀 단합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일 심각한 건 이제 팔루지 애들인데 팔루지족은 순니파이다 보니까 그쪽 독립운동이 더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이 제일 심한 거는 아랍 쪽이에요. 왜냐면 아랍 애들도 순니파이고 그 다음은 쿠르드족이에요. 왜냐면 쿠르드족의 반이 시아파이고 반이 순니파이니까 쿠르드족 사람들에도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가반수 가까이 아니면 가반수 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합을 덜 받은 애들은 아제리족들이에요. 아제리족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들은 좀 약간 종교심이 약하고 조금 더 공산주의에 가까운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란의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다가 큰 반발이 없으면 민족을 가지고 인종을 가지고 차별하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지 그 소수민족인데도 세계 그 뭐지 나라 최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 최고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죠? 명실상부한? 대통령이 그 밑에 있는 거죠? 대통령은 위에 있어요. 대통령보다 높지 않나요?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좀 약간 한국 분들 보기에는 좀 약간 이해가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제일 가깝고 한국 붙어 있는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은 어디예요? 북한하고 그렇습니다. 중국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물론 지금 북한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국방위원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국도 국방위원장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름 까먹었어요. 갑자기 등쇼핑 시절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종교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마치 좀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생각하고 국방위원장 자리로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왠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독재자이고
완전히 좀 약간 독재 국가냐. 물론 이란이 민주주의가 한국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튀르키예랑 비교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그렇게 너무나 잘된 나라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네. 전혀 중국이나 북한만큼도 아니에요. 딱 중간 정도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이제 언급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 자리에다가 하마네이나 아들 무츠타바 하마네이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자기 아빠가 자기 아들이 힘을 이렇게 많아진 것을 자기 아빠가 막아줬어요. 예. 왜냐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런 승계가 생기면 시스템이 무너질까 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마네이는 제일 많이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마네의 동생이에요. 그분도 하마네처럼 아예툴라이고 자기 종교 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한 개인이 완전히 모든 힘을 자기 손에다가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독재 체제가 아니군요. 그런 완벽한.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종교 지도자의 권한이 많은데 종교 지도자는 그 모든 권한을 실행하면 무너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사례를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마네이는 종교 지도자가 되실 때는 89년이었어요. 그때는 하마네이는 아예툴라 아니었어요. 휴제틀 이슬람이었어요. 이거는 한국으로 따지면 박사님, 교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아파에서는 신학자의 그 학문적인 타이틀이 있어요. 휴제틀 이슬람, 아예툴라, 아예툴라 등급이 우즈마. 있군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휴제틀 이슬람 단계에서 최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기 선배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에 있는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이분이 2000년대 한 2008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까지 쿰이라는 도시를 방문 못했어요. 쿰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도시이거든요. 거기는 등급이 낮아서 못 갔군요. 이제 본인이 나라의 대빵인데 근데 거기에 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예톨라들이 계시는데 감히 나는 이 나라의 최고의 인물로 그 도시에 가면 그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좀 약간 민망하다. 그분이 89년에 나라의 대빵이 됐지만 2000년대 말기까지는 그 도시를 방문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랑 대통령의 권한은 어떤 여기가 어떤 군사력을 담당하고 이런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력을 담당하나요? 시스템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하고 또 하나 더 있었나 까먹는 그 장관 4개를 대통령이 임명하진 않아요. 장관 4개를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임명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 이 시스템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호메이니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최고 지도자였고 왜냐면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마네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후배 선생님 제자 관계였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었지만 호메이니 죽고 하마네이는 호메이니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들 왔잖아요. 이 대통령들 중에서 오직 2명만 대통령이란 최고 지도자랑 어느 정도 결의가 비슷했는데 나머지 대통령들하고 최고 지도자 사이는 항상 신경전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군요. 항상 갈등이 있었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갈등이 너무 심해질 때는 이제 최고 지도자는 전화까지 해서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신경전으로 갔어요. 모든 거. 근데 이제 시스템이 결론적으로는 신학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이때까지 대통령 되는 사람들 보세요. 아흐메디네자드만 이제 공대 출신이고 나머지 다 신학자예요. 근데 이제 신학자라는 말은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말을 너무 잘하고 연설 너무 잘하고 설교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 말 그대로 내 학교 교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이제 내야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만큼 논문을 안 내고 그만큼 조수를 안 하면 그렇게 승진은 안 돼요. 근데 또 제자들한테 몰래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거 들떡나면 전국적으로 날아가요. 인생이 그냥 막아요. 그래서 하마네이도 오죽하면 자기 그 마지막 이제 아야툴라에서 아야툴라 후즈마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써야 돼요. 근데 율법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한 6권, 7권 정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책을 2004년인가 그때 써야 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딴 일을 많이 못 하겠군요. 이게 그 책을 써야 됐는데 본인이 직접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독재 체제였고 북한이나 중국 같은 거였으면 바로 되자마자 그렇죠. 쓰지 그랬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독재는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주주의적인 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잘 모르는 세력 균형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 그동안 하만의 국가 지도자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예. 다음에 하여튼 뵈면 하여튼 다시 또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볼 텐데 네. 하나 궁금한 건 이란이 혁명정만 해도 완전한 되게 자유로운 나라 아니었습니까? 네, 예전에는. 예전에 국민들은 그리워하진 않나요? 이제 그 자유롭다는 거는 이제 한국인 보기는 짧은 집어 입으니까 자유롭다. 예. 근데 그 말고는 다른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탄압이었어요. 그때가 결코 자유롭지는 않았군요. 자유롭다는 거는 어디에 있어서 자유롭대요?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밖에서 여자들이 뭐 키스하고 그랬대. 자유로워. 근데 나머지는 자유로웠는다. 왕정 시절이 그렇게 억압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이 왜 이 신학자들한테 정권을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어떤 기준, 사상적 자유 같은 거는 그 이전 시대가 더 어떤 탄압이 심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이란이 그나마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식으로 하면 좀 약간 부당하기를 보이긴 한데 그나마 재판들이 투명하게 진행돼 있거든요. 예. 완정 시절 때는 그냥 잡혀가면 끝이에요. 왜 죽었는지 어딘지도 몰라요. 그나마 지금은 잡혀가면 어떤 일에 잡혀갔는지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꼭 혁명 이전을 자유로워서 그리워하겠다는 건 어떤 서구적 시각이군요, 그게. 그렇죠. 이것도 있어요. 이제 해외에 나갔던 세속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해외에 있는 세속주의자 망명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 전문가들이랑 만날 때 아니면 제가 이번에 오만에 갔다 왔어요. 오만이 미국하고 이란이 몰래 해동하는 나라이거든요. 해동 창소예요. 오만이란 나라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시간 없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란 사람들한테 국민 투표를 하시고 이란 이슬람 혁명 조금만 수정하고 계속 진행해도 됐냐고 물어보시면 70% 찬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